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태의 전말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거는 깊이 있게 취재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왜 보고 안 했냐라고 따지는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만약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쪽이나 아니면 조사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직 영부인을, 현재 영부인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도 협의를 했으면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쪽이 그 정도야? 이러면 이제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게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 이제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오늘 보니까 세계일보인가 어디에서 보도를 했더군요. 보도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조건 검찰청 안으로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보고를 안 했느냐는 거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사실을. 그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그러면 용인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게 세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게 맞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잘못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오후에 대검에다가 이런 뜻을 전달했답니다. 이미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조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추가적인 진상 파악이 진행될 경우 수사팀 등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밀어주십시오. 딱 느낌이 뭘로 받아지나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드는 거죠. 대드는 겁니다. 나 검찰총장 지휘 못 받아. 거의 그런 식의, 그건 이제 시쳇말로 개긴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자, 그런데 이런 모양새가 왜 나왔느냐, 이거를 한번 이제 따져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어디를 믿을까? 법무부와 대통령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5월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발령이 날 때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을 원하고 있었고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협의하는 모양을 갖춘 정도. 그때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인사를 좀 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그건 자기 권한이니까. 그러나 모양이 썩 좋진 않았죠. 그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이 아니고 대통령실이나 박성재,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봐야죠. 대통령실의 뜻이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정도는 내가 패싱을 해도 나의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은 사실 이거 징계감이죠. 근데 징계라는 거는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검사 징계권은 1차적으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징계해야 될 테니까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었죠. 그때는 징계 당사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원래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외에 검사들의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청구를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다면 그게 법무부로 넘어가겠죠. 징계위원회가. 법무부는 누구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 때도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 쪽과 이런저런 소통하고 협의하고 해가면서 그냥 조사를 강행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년입니다.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9월 15일이 임기 종료니까. 그러니까 뭐 말년인데다가 본인의 인사권 전혀 없으니까. 징계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인사 문제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이 놓치는 순간 검찰총장은 거의 식물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그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다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한간에서 나보고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항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인사권, 징계권도 광의의 인사권이니까 인사권이 없을 때 검사에 대한 통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없다. 물론 뭐 임기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의 검사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보여줬는데 5월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놓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그 다음에 대놓고 검찰총장한테 대들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다. 뭐 그런 건데 이걸 제가 이제 윤석열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을까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문무일 총장입니다. 문무일 총장. 이 당시에 법무장관은요, 박상기 법무장관입니다. 근데 검찰 인사가 딱 났는데 보니까 특수통의 대거 약진입니다. 대개 검찰 인사는 기획, 공안, 뭐 특수, 뭐 이런 정도 형사, 뭐 이런 정도가 이렇게 약간 균형에 맞게 인사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인사를 보면 특수통이 대거 약진하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첫 번째 인사에 또다시 특수통이 약진합니다. 그거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권이 사실상 인사권을 거의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 인사권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청와대죠. 문재인 청와대와 저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소통해가면서 검찰 인사의 대부분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왜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는 검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검사장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검장으로 바로 뛸 수는 없는 거니까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검사장급으로 낮추고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맡긴 겁니다. 거의 우인설관이죠. 그리고 발표도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직할부대야 하는 거를 과시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 곧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뭐 겸한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변곡점을 맞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면서부터 변곡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함성득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 6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하라 마라 답을 안 줬다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건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조국 수사를 계속 밀어붙였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조국 편을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데다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추미애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추미애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의 식물 상태가 됩니다. 인사권도 없는,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형식상으로 다 짜여진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절했죠. 그런 사태가 빚어진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의 검사들 취재를 해보시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인사권도 없는데, 징계권도 이제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찰총장한테 주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초반에는 그냥 형식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재용 삼성 당시 부회장 사건으로 의견이 좀 다르니까 아예 보고 안 합니다. 그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면 보고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윤석열, 이성윤 관계가 지금 이원석, 이창수 관계하고 아주 유사하다. 대신 그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청와대나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아마도 직거래를 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갈라파고스 비슷한 섬이 된 거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모양새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뭐 50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원석 총장이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데에 이원석 총장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 지금 임기 몇 달 앞두고서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미리부터 좀 했으면, 물론 이거는 뭐 올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그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뭐 다른 의견을 내고 뭐 그 바람에 못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관한 본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당시 윤석열, 이성윤 관계에서도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중에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길밖에는 없는 거다. 근데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어차피 이 내용이 뭔지 이원석 검찰총장도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모양 좋게 그 임기의 마지막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